예, 지금부터 제58차 정책조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영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이 수능일입니다. 그래서 뒤에 저희가 백드롭을 중간에 수험생을 꿈을 응원하는 그런 백드롭을 붙였습니다. 수험생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예, 한번 할까요? 네, 오늘 수능일입니다. 다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수험생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수험생! 화이팅! 수험생!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이인영 원내대표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54만 8,734명의 수험생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수험생활이라는 긴 터널을 힘겹게 달려왔을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께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꿈을 향해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고생하고 노력한 만큼 목표한 것 이상의 큰 성취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녀를 뒷바라지하면서 수험생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셨을 우리 부모님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중요한 한미 군사 협의가 열립니다. 오늘 44차 한미 군사위원회가 열리고 내일은 51차 한미 안보협의회가 열립니다. 핵심 의제는 전시작전권 전환과 한미 연합훈련, 지소미아 협정,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의가 굳건한 한미 동맹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중대 기로에 선 북미 협상과 남북 평화 협력에도 결정적인 터닝포인트를 만드는 합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미 협력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 평화가 한미 양국의 최대 목표가 되어야 하며 한미 군사당국의 협력도 이런 목표에 맞춰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번 한미 군사협의가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의 닫힌 문을 여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소미아의 열쇠는 일본 정부의 주머니에 있습니다. 한일 간 안보 신뢰를 제기하면서 기습적으로 우리 경제의 급수를 선제 공격한 것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국가와 군사 정부를 교류하기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부는 대통령 친서, 국무총리 당일, 한일 정상회담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의 손을 뿌리치고 무모한 고집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의 아베 정부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역시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은 0.068%로 일본의 0.064%, 독일의 0.016%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인상 요구는 우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지소미아 연장을 필리대로 풀어주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자유한국당도 입장을 분명히 하길 바랍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하고 방위비 분담금의
국회 결의안 반대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익을 위해 국회 결의문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미국을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국익의 정체가 매우 궁금합니다.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수용하자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당론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서 우리 국민 52%가 반대하고 37%만 찬성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예년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이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대변하고 있는 국민은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인지 궁금합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카운터 파트인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는 안 된 일이었지만 명백한 범법 사실 하나 조사하는데 무려 210일이 걸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에 출석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주창했습니다. 법위의 군림에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아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범한 국민 가운데 200일을 넘게 검찰 수사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60명 의원을 배리해서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대리조사 주장이나 스스로 만든 국회 선진화법 적용을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초법적인 사고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법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와 아무 이념이 없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은 유권자인 국민보다 법을 지키는데 더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보통 시민들과 똑같이 신속히 검찰의 조사에 응해주기를 바랍니다. 검찰에 출석해서 겸손하게 또 사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검찰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기 바랍니다. 12월 17일이면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검찰 수사가 늦어지면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이 엄청난 정치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수사가 정치 일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길 바랍니다.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10월 고용 동향과 일자리 예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고대하던 반가운 소식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석 달 연속 3대 고용 지표가 양과 질에서 모두 매우 좋아졌습니다. 취업자가 작년보다 42만 명, 3개월 연속 30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석 달 만에 100만 명 넘는 국민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한 것입니다. 고용률은 23년 만에 최고치이고 실업률은 6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인 상용직 일자리는 57만 5천 명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 일자리 사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3번, 4번 계속 연속되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자리 개선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활력을 불러옵니다. 일자리가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자리 문제가 조금씩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고 정치권이 더욱 촉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6개월, 특히 내년 초까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상황은 개선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엉뚱하게 일자리 예산을 깎겠다고 나섰습니다. 지금은 좋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가질 때가 아닙니다. 일하고 싶은 국민을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일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국회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하기 어려운 작은 일자리를 정부가 먼저 제공하고 소비가 늘어나면 다시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런 선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서는 행동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창끝을 어디를 향해 겨누고 있는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그 창끝에 고단한 서민의 삶이 영향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예산을 깎으면 피해는 당장 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2차적으로 우리 기업들도 소비 위축이라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가난한 서민의 삶을 여는 그 창을 거두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야를 떠나 모두가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야 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정식 정치의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잠시 전부터 진행 중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수능 한파가 찾아왔습니다만 전국 54만 8천여 명의 우리 아들, 딸 모두 힘내라는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도 오랜 기간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는데 그 노력들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교육당국은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시험 관리와 감독에 만전을 기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대학을 선택하지 않은 청년들도 당당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시장 개선 흐름이 더욱 공고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가 9월에 이어 2달 연속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취업자가 42만 명 증가하면서 인구 증가폭 34만 명을 3개월 연속으로 크게 상회했고 고용률 또한 통계 발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전 연령대에 걸쳐 실업률이 하락하면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17년 만에 처음으로 동반 개선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더욱 반가운 부분은 상용직 취업자가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청년 고용률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질적인 측면의 고용 지표들도 나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용시장 안정을 위해 일자리 관련 예산과 정책을 집중한 효과가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용의 개선 흐름을 보다 굳건하게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고용시장이 안정적 궤도에 이를 때까지 예산 및 정책 지원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특히 40대와 제조 부분의 경우 회복 흐름이 더딘 상황이고 대외 경기 하방 압력도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 취업 지원 제도와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 등 고용 안전망 강화 조치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제 간신히 회복세에 접어든 고용시장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매우 몰상식하고 무책임한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부의 손발만 묶을 수 있다면 국민들 일자리 사정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고용 회복이 꾸준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당정은 고용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및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고용 환경 및 대내외 경제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관련 예산의 증액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야당도 일자리 예산 심사에 합리적인 자세로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예산 삭감 주장을 철회하고 고용시장 개선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관련 협상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측이 상식을 벗어난 수준의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다소 난항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상호 존중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 왔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명목 경제 성장률을 훌쩍 뛰어넘어 8.2% 수준으로 분담금을 인상한 바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일방적으로 안보 혜택을 입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베트남전 참전이나 걸프전 당시 의료 지원단 파견, 자이툰 부대와 가산 부대 파병 등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의 상호 호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 내 일부 인사들이 분담금 인상을 위해 동맹을 압박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점은 분명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온 한미 동맹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미국도 이러한 대원칙에 입각해 책임있는 태도 협상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 역시 중요한 일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한 바 있는데 야당이 이에 적극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국익을 위해 정치권 모두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현안 발언 순서입니다.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 검찰 수사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폭력 점검 사태와 관련해 어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의 고발 조치가 이루어진 지 무려 6개월 만에 이루어진 극장 출석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런 방구의 사과나 반성도 없이 의회 민주주의 수호와 여권의 부도함을 역사가 심판할 것 같은 매우 황당무계한 적반하장 궤변을 드러놓았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대표가 저지른 불법적 국회 폭력 점거와 제1의 의원 감금이야말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국민적 역사적 심판을 받아 마땅한 범죄 행위입니다. 선정사상 초유의 폭력 사태를 저질러놓고 어떻게 이렇게 적반하장식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는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 확보된 증거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자유한국당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뒤로 미룰 이유가 전혀 없음을 검찰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이제 고작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수사가 기약 없이 장기화될 경우 정치적 혼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나경원 원내대표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불법적 국회 폭력 전구와 관계된 자유한국당 인사 전원에 대한 수사도 추상같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라는 말을 검찰은 깊게 새겨야 할 시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현안 발언은 고용권 원내 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소미아 관련해서 좀 부연하겠습니다. 지소미아 종료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에 미 국무부 스튜웰 동아태 차관보를 비롯한 국무부 순회 4인방의 방안에 이어 어제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오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국을 찾아오는 등 미 국방부 4인방도 한국에 모여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라는 미국의 입장을 강하게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소미아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뜻을 모르지 않습니다. 애초에 지소미아는 미국의 강력한 주도와 동용으로 체결되었습니다.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원한다면 한미일 안보 협력의 주도국으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합니다. 긴 얘기 할 거 없이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의 행태에 기인한 것입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보복적인 수출 규제 조치와
한국을 안보 우방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일본의 태도가 바로 지소미아 동료의 원인인 것입니다. 미국은 일본에 할 말을 해야 합니다.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미국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한국의 결정을 존중하는 모습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국이 말하는 한미일이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때 더 강력하다는 메시지에 과연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1950년대부터 굳건히 유지해온 한미동맹이 77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이제 단순한 군사동맹과 의존적 동맹관계를 탈피했습니다. 냉전시대 군사안보를 넘어서 국가 전 분야에 걸쳐 협력하는 포괄적 동맹, 상호회적 동맹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진정 상호회적인 동맹국이라면 일본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푸는 가장 쉽고 명쾌한 해법입니다. 일본 편을 드는 듯한 미국의 태도와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상상 못할 파장이 일 것이라든지 퍼펙트 스톰이 불어올 것이라는 등의 그런 강압적 태도는 우리 국민들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반감만 커질 뿐입니다. 이 문제를 푸는 미국의 현명한 접근법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박정 외통위 간사의 현안 발언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인영 원내대표님과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이 말씀하신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에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2차 회의가 있었고 11월 중으로 서울에서 3차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국 측은 이번 협상에서 현재 방위비 분담금인 1조 389억 원의 약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 괌이나 하와이 등의 해외 주둔 미군의 직간접적 비용까지 포괄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 2018년도 분담금보다 8.2%가 인상된 금액에 합의를 했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체결된 이후 28년 동안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3에서 4%씩 꾸준히 인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인도 태평양 안보 전략에 기반을 둔 해외 주둔 미군 경비를 사업비로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한미 동맹의 상호 후회 원칙을 훼손하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미국이 요구하는 내용은 기존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주한 미군 주둔군 지휘협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소파 규정을 개정해야 가능한 사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협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취지와 목적인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요구합니다. 더불어 지난 제2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때 국회에서 제시한 6가지 부대 조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러한 취지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뜻을 같이 하는 여러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협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외통위 간사로 앞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공개 발언 순서를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어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